새해 예산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현재 밀도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가 되었죠.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를 법정 시한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은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제 상황이 엄중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입니다. 정부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든 이런저런 정쟁적 쟁점이든 만일 민생 예산을 저지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자랑했던 김영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이재명 시장의 시장 선거,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습니다. 법원이 8시간 이상의 심리를 거쳐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들, 민주당의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됐던 사안들입니다. 우리 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경선 막바지에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 수행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경쟁한 다른 후보에게 표가 일제히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금 현실화됐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직후 우리 정치사에 보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정치적 텃밭을 버리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숨가쁘게 단권 도전에도 나서서 당대표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매우 화기애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로 22년 만에 여야 의원들이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잠시 비껴나서 우리 축구 시합을 통해서 우위를 다졌는데 이런 일들이 좀 앞으로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늘 정치의 현장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대치하고 또 때로는 눈살도 이렇게 눈도 흘기고 하지만 또 사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야 의원들이 서로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정당의 입장도 있고 추진한 정책의 방향도 좀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언제든 만나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소통하고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또 정치권을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축구 대회 여야 간에 자주 갖도록 하고 또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2년 월드컵이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4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의 시합을 시작으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부상 입은 선수들이 조속히 컨디션을 회복하고 또 최대의 기량을 발휘해서 2002년 월드컵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함께 선수단을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구2원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에 공약까지 한 것인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막상 SMR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도 엄청난데 대선에 공약까지 해놓고 얼마 지났다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가 될 산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깎겠다는 것입니까?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싹 바꾸고 기재위에서 부자 감세라는 그 녹슨 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예산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서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말과 달리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 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반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유검 유죄 유죄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제발 나와서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척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최측근 두 사람이 모두 구속돼 있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언급이 수십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오랜 터전을 대선 떨어지고 난 뒤에 곧바로 오랜 터전을 옮겨서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 특권으로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차렸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아보기 바랍니다.